지난달 경상수지 흑자액은 비교적 큰 규모인 67억 7천만 달러로 18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우량 고객의 가산금리는 대폭 낮춘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에겐 조금 내리거나 오히려 올려서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상위 30개 제조업체의 올해 상반기 가동률은 평균 91.29%로 작년 상반기보다 1.7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대기업 오너들의 자산 승계가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롯데와 두산그룹 등의 자산 승계율은 90%를 넘어 완성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반가운 강세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서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원한 상승세입니다. 1.56%가 올랐고요. 이머징 국가의 불안감 그리고 시리아 공습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가시면서 외국인들이 대폭 순매수를 해준 덕에 오늘 많이 올랐다고들 하더군요. 자, 투자 주체별로 어느 정도 사들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 3,814억 원, 그냥 3,000억 원 이상의 그 숫자를 본 거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야, 외국인의 귀환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싶네요. 기관이 704억 원으로 그래도 좀 많이 사들였고요. 왜 개인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걸까요? 4,500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4.2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520선 회복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는 코스닥에서는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소폭 사들입니다. 환율 6원이 내렸네요. 1,109.4원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시원한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돋보입니다. 자, 오늘 일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 최재식 팀장과 함께 합니다. 외국인 순매수 확대 배경 및 전략, 9, 10월의 거시 변수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 투자입니다. 포트폴리오 집중 점검하고요. 수익률 49%, 50% 돌파 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증시 촉입니다. S&P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세에 따른 배경과 전망을 짚고요. 신흥시장 대 국내 시장의 흐름을 비교하겠습니다. 테마톡톡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 효과에 따른 자동차 관련주의 상승을 분석하고 DIC 중장기적 분할 매수 관점 이야기를 듣죠.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물론 반갑긴 합니다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먼저 오늘 장 특징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오늘은 국내 증시가 독보적으로 아시아 증시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분할 매수 이후에 외국인들이 2천억 원 이상의 네이버에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에도 한 1,000억 원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P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설 때문에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또 그 밖에 2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흥국 위기에 승절하면서 이례적으로 우리나라를 호평을 했습니다. 과거에 신흥시장 붕괴의 최전선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확실하게 체질 개선을 통해서 현재 신흥국 불안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2, 4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예채 비율은 36.6%로 2008년의 80% 수준에서 크게 줄었다고 보도를 했고, 같은 기간에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외채 규모는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 9월, 10월에는 글로벌 이슈가 꽤나 많다고들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이슈, 또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계신 게 있다면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평행선이 닿는 불확실 측면이 남아있다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하게 본다면 통화 정책에 대한 이익, QE 축소 문제고요. 또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부 찬도 상향 조정 협상이고요. 그리고 독일 선거라든지 포르투갈 지방 선거, 그리고 이탈리아의 상원의원의 전 베르스코니 총리의 상원의원 면직 투표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10월에는 그리스 구제금융의 미 지급분 집행 여부 결정,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정책 불확실성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이 발생해서 주식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저가 매수에 대응을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자산 중에서 선진 주식은 기업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큰데요. 특히 미국이 3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뭐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기업 실적 모멘텀이 확실히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중국의 경제 지표 모멘텀이 3분기에도 4분기에도 점점 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 10월달 변동성은 아마 주식의 가격 매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로테이션 전개는 대세이므로 여전히 높은 주식 편입 수요로 인해서 주식이 저점 매수하려는 흐름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 10월에 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일시적인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조정 시에는 주식을 매수하면서 연말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주식을 매수하면서 연말로 가자. 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연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돋보이는데요. 왜 그렇게 우리 시장을 선호하는지 그 배경과 또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상당히 흑자국이라 됐는데요. 경상수지, 재정수지 모두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럽과 중국이 좀 살아나면서 국내도 수출 제조업 중심 하반기 회복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신흥 증시 대비 할인율을 적용할 때 국내에 할인폭이 많이 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줄여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작년 9월 미국의 양적 완화 시행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외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다시 재평가를 받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이후에 미국 양적 완화로 달러 자금이 급속히 들어간 아시아 신흥 증시는 최근 QE 축소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혜를 볼 차례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회복 수혜, 그다음에 자본 건전성이 다른 신흥국보다 훨씬 유리한 점, 그리고 주시장의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은 점, 이런 걸 고려한다면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기조 자체는 좀 당분간 크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9, 10월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일시적으로 한국 증시를 팔 수는 있겠지만 시각 자체가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으로 순매도 정도로 예상하고요. 좀 큰 그림에서는 좀 매수 기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재식 팀장의 분석과 전망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 촉앤촉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역삼 PIB 지점의 조윤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오늘 몰렸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 S&P 국내 신용등급 상향설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자, 향후 신용등급 상향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될지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등급은 우선 상향 가능하다 쪽에 조금 베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간 뭐 S&P 말고도 신용평가서 두 개가 있죠. 무디스, 그리고 피치가 있는데 현재 S&P 신용등급은 한국이 무디스와 피치가 지금 신용등급을 매긴 것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키 맞추기 정도의 신용등급을 맞춘다고 해도 S&P 신용등급은 우선적으로 가능한 위치가 아닌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양적 완화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판단해 본다면 지금은 성장성보다는 기초적인 펀더멘탈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S&P의 그런 모습들은 신용등급 상향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뭐 태국, 뭐 필리핀 등 그간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입됐던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금 부작용이 아주 현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반대 효과를 톡톡히 누리지 않을까 판단을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S&P 신용등급이 불발이 되더라도 중립적 요소밖에 안 되는 거죠. 이미 S&P를 제외한 양 기관이 이미 신용등급 상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신용등급 상향에 맞춰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미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많은 언더웨이 포지션을 가져간 펀드들에 대해서 자금 집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신용등급은 중립 이상의 그런 호재로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금방이라도 공습할 것처럼 하더니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뭐 극력 반대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자, 향후에 미국이 결국 시리아 공습에 개입하게 될 경우에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우선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패턴을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주 전면전이 일어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세계전쟁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 가장 최근에 겪었던 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같은 것들이었죠. 물론 다 중동 국가였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판단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 중동 불안 시 증시는 항상 그 전에 하락 사유가 돼서 움직였던 모습이었고, 전쟁이 나게 돼도 상당히 국지적인 지역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또 하나 미국과 세계 연합 유엔 있죠. 유엔에 포함된 세계 선진국들과 중동 국가의 군사력 차이는 정말 소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쟁의 영향은 사실상 저가 매수의 기회를 항상 제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미사일로 공격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증시에는 그 어떤 저가 매수의 기회와 그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호재를 좀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기가 많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여전히 원유이기 때문에 그 원유의 불안 수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각국 정부들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간 겨우 살려놨던 경기에 대한 불씨를 꺼트릴 수는 없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은 결국은 시리아에 대한 공격도 일시적인 요인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조금 매크로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런 우려감에서 예외로 지금 한 발 비껴나 있는 듯한 상황인데요. 자, 신흥국 시장들, 그리고 우리 한국 시장의 차별점이라면 어떤 걸까요? 네,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면서 근 3년간 특히 동남아시아나 극동아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한 증시 랠리를 보여줬었죠. 그 유동성이 주시장에 투입된 결과였는데요. 시가총액이 작은 그런 나라들을 주로 투입되다 보니까 약 3년간 어마어마한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조금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군다나 국내 특히 아시아 대만을 비롯한 저희 나라 정도만 재정 수지나 경상 수지가 계속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의 매도세를 통한 급격한 자금의 유출이 방어가 될 수 있는 건 단 두 나라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별성을 계속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면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두 개 국가와 그리고 나머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시장 충격도 굉장히 셀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펀더멘털 측면 그리고 유동성 측면 그리고 시장이 견뎌낼 수 있는 그 시장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대만은 매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순매수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 올라도 크게 오르고 내려도 크게 내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고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어떤 대응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주 위주의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오늘 같은 경우도 약 4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드디어 끝났다는데 조금은 안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상반기에는 뱅가드 물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물량이 시장을 압박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저희 시장을 압박을 했었고 이제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까지 조금 소진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3천억 정도 매수에도 이렇게 시장이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즉 매도 물량이 없는 수급적 양호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은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한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매수할 때는 한 종목, 두 종목 찍어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시장 전반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대표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좀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상으로도 저번 고점 근처였죠. 1950포인트 정도까지는 여전히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고요. 환율 측면을 본다면 지금 6원 정도가 되면서 1109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1100원 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때까지는 아마도 계속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형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우상향 가능한 크게 슬림한 매매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매를 했었고요. 기관도 계속적으로 동참을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대형주 랠리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의 반응이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대형주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수급상으로 나빠졌던 종목이 매도 물량이 없어졌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나가는 전략으로 매수를 극히 슬림화 시키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한 추천을 또 당부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신규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탑금속입니다. 탑금속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금형사업 그리고 건설 중장비 부품 쪽 그리고 자동차 내장재 부품 총 3개 부분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동차 분야에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주주가 한일 이하이기 때문에 한일 이하의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현기차의 해외 진출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 이하의 성장과 탑금속의 성장은 같은 궤도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탑금속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 공장이 턴어라운드가 완료된 상태죠. 더군다나 실적 변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통 중국 공장이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하고 계속적인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향후 성장의 동력은 또한 중국 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탑금속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충분히 종가에 매수하셔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수익률은 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조윤석 과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40%로 지금처럼 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아주 넉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세 종목이 각 20%씩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익률을 보자면요. 동바이텍과 KHM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대 손실입니다. 하지만 KJ 이니시스가 24%의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지금 커버하고도 여지가 충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AS를 해보겠습니다. 세 종목에 대해서 들려주십시오. 네, 저번 주 방송을 들 때는 SGNG를 목표가 $2 조금 편입을 제외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는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매도 처리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1차 상승이 끝났고 당분간 기간 조정이 조금 이어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수익에 대한 좀 더 고수익을 노릴 방법으로 매도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두 종목에 대해서 조금 AS를 드리자면요. 우선 동거 혜택에 조금 손실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드디어 동거 혜택은 분기사당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점에 좀 주목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영업이익 무려 123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로 치게 되면은 1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적자를 보다 극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0% 정도까지 올라갈 때는 신시장이 개척이 됐다는 의미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시장의 개척이 바로 중국이었고요. 중국 스마트폰, 특히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부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효과들이 나왔던 것 같고 중국 스마트폰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기 기준으로도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안 좋았던 거는 결국 자금 문제 때문이었죠. 현재 BW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BW에 대한 확실한 그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고 시장에서는 상승 쪽으로 잡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조윤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주가 상당한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테마톡톡 정대희 멘토입니다. 네, 정확히 표현하시는군요. 예. 자, 자동차 관련주의 상승 배경부터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상승 배경을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 효과가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자동차 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는요. 첫 번째 이유는 글로벌 경기 회복 조짐에 따라서 특히 유럽 경기 회복이 기아차라든가 현대차와 같은 즉 완성차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기대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즉 원화 강세에 따라서 수출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이어서 최근에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다시 한번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외국인 등등 선호를 많이 하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분간 앞으로도 상당 기간 괜찮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전망과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전략은요.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과 여기 하나 더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지수를 올렸다 내렸다 즉 지수에 견인을 했던 이쪽 운수장비업 쪽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아차와 현대차가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수의 움직임과 똑같이 가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꾸준히 다시 한번 이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최근에 그 유럽과 중국 쪽의 경기 회복에 따른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그 회복에 따라서 가장 큰 수출처가
다시 한번 가동이 된다면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최근에 증시의 실적 부재를 좀 만회해주면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그 자동차 사랑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쪽으로 올 연말까지는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지금 국내 주식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거는 좀 짧은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수 조정과 함께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고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21일 평선이라든가 5일 평선 이탈 전까지는 꾸준하게 홀딩하고 가져가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주 중에 투자 관심 종목 1순위로 꼽는 것이 있다면요? 일단 지금 기아차와 현대차가 가장 으뜸이 되긴 하겠지만요. 워낙 지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시장에서 많이 모든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하나 또 선택을 해드리면요. DIC라는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DIC라는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는요. 자동차 부품주 회사가 맞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외에도 중공업종의 부품을 납품하는, 즉 제품의 다양성과 매출처의 다각화를 갖고 있는 아주 튼실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일단 추천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현재 지금 5,200원.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좀 짧게 5,000원 정도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 자리인 5,640원 정도가 일단 단기 고점 정도가 되겠다. 단기 차익 실현 정도로 그 정도로 목표가를 잡으시고, 추후 5,640원이 돌파가 되면 계속 홀딩 보유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마이크론이 마이너스 4.6% 손실이고요. HB테크도 마이너스 1.4 손실입니다. 하지만 세 종목이 연달아 좀 잘 나가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4.4% 수익과 유진테크, 네오즈게임즈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기택 과장의 SK텔레콤이 오늘 4.4% 수익으로 위너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위너이자 매주 목요일을 책임지시는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의 이기택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기택입니다. 네, 자, 오늘 수익률 4.4%로 SK텔레콤 위너입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홀딩 바이 전략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몇몇 종목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부정한 가운데 순환매 성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 들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목표주가 24만 원까지는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K텔레콤만큼이라도 잘 나갈 수 있는 종목 어딜까요? 예, 일단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중소형주 중에서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ITX 시큐리티라는 종목입니다. 예, 일단 ITX 시큐리티 말씀드리자면 사회적으로 숭늉한 그러니까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CCTV 설치는 이미 포화 상태다. 그렇게 해서 성장이 정체돼 있다. 그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CCTV를 설치하더라도 예전만큼 폭발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흉흉한 범죄들이 있었을 때 보안주들이 움직이지 못한 것도 사실 인프라 투자는 완료됐다. 그렇게 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범죄 검거율을 높일 수 없다라는 인식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화를 했던 CCTV 범죄 현장을 보면 사실 범인들 얼굴이 뿌옇게 나오거나 흐릿하게 나와서 보더라도 누군지 윤곽이 불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장비를 만든 업체가
ITX 시큐리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흉악 범죄율은 증가하고 CCTV, DVR이라 그래서 그 CCTV 녹화 장비는 변화되고 있으니까 교체 수요가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큰 고객사로는 보안업체 1위인 S1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일본과 미국 그리고 대만 업체까지 세계적으로 다변화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서 매출이 증대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유무상 증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저께 유상증자 권리락 행사 가격이 결정되면서 일단 유상증자 완료되는 그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무상증자까지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나는 그 사이클대로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PER은 내년 실적 대비해서는 일단 3배 이하 초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무상증자 이슈가 끝나면 주가의 랠리가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주가 희석 가치를 보더라도 목표 주가 12,000원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가격 6,700원대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손절가 6,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플랜A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김상균 팀장께서 운용을 하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부터 해보죠. 네, 현금 비중은 25% 4분의 1입니다. 한양 ENG와 하이테스트가 25%, 20%로 비중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 세 종목이 각 10%씩입니다.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어버브 반도체가 52% 수익으로 가장 높습니다. 한양 ENG가 1% 수익이고요. 아이테스트가 마이너스 5% 수익권으로 돌아서고 손실도 줄어들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측과 딱 맞아떨어지게 호전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이 7%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네, 전체 포트 수익률은 49%로 지금 50% 거의 1억 투자했으면은 한 5천만 원 가까이 지금 번셈이 되는 그런 수익률이네요. 네. 저 포트가 내 거였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AS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개별 연결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오늘과 내일 정도 내면 모든 기업들이 발표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실적들이 지속적으로 호전될 수 있는 2분기 실적도 좋지만은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대로 좋은 실적이 나왔고 지속적으로 어버 반도체는 점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를 보시더라도 약 4,500원에서 4,000원대 후반에서 5,000원대의 작은 박스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고 매년 1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즉 워렌 버핏이 좋아할 만한 꾸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이런 실적에 대해서 안전마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사비트 MCU라든지 이 부분에서 좀 더 실적이 업사이드 돼서 더 우상향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양 ENG라는 종목입니다. 지난주 급락이 나오고 나서 5%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 다시 주가 자체가 강한 흐름으로 보일 수 있는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에서 단기 유망 추천주로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 현대증권에서 또 추천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양 ENG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또한 예상했던 것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2분기보다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약 70억에 가까운 이익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ENG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좋겠지만은 3분기 실적은 100억에 가까운 이익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ENG 마찬가지로 꾸준히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양ENG 같은 경우는 뭐 차트적으로 어느 수급이 무너졌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양ENG 올해 같은 경우에 중국 시안이라는 거대 삼성에서 투자 부분에서 한양ENG가 수혜를 받게 되고 내년에는 A3, 17라인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게 되고 내후년에는 또 삼성의 평택 이런 단지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양ENG 실적 역시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분기적으로 한양ENG의 실적에 투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한양ENG의 성장성, CCS 장비 매출이라든지 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는 모습 그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OT 베큐움입니다. LOT 베큐움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약 7점 몇 퍼센트, 8%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급등이 나온 것은 오늘 LOT 베큐움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HMC 투자증권에서 LOT 베큐움에 대해서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특히 삼성의 V3 랜드라든지 앞으로의 반도체의 미세 공정이 늘어날수록 LOT 베큐움 같이 진공 펌프 이런 펌프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 드린 것도 똑같은 효과입니다. 삼성에서 투자를 하면은 지속적으로 라인이 늘어날수록 한양ENG 같은 경우에는 배관 투자 설비가 늘어나게 되고 LOT 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진공 펌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수주가 일어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계속 꾸준히 수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LOT 베큐움 역시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입니다. 효성 부분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효성이 그 세무조사 부분에서 우리가 포트에 편입하기 전부터 세무조사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세무조사 부분에서 좀 더 강화가 됐다 이런 부분에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약 10%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단발성인 악재로 끝나고 효성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스판텍스라든지 여러 가지 효성 중공업 부분이라든지 회사 자체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는 일회성 이익으로 빠져나가더라도 회사는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효성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지만은 오히려 7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안심을 가지면서 좀 더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는 100% 홀딩을 해서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효성의 세무조사가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주가 자체를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같이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임에도 지금 이 포트폴리오는 50% 내외에서 그다지 움직이지 않고 점점 좀 쌓아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렇게 좀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것도 비법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기업의 펀드멘탈, 기업의 가치에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지속적으로 복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2, 3%, 5% 수익이 났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들고 가면서 올해 또 이만큼 수익, 또 내년에 또 이만큼 수익, 지속적으로 복리로 늘어날 경우에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연 24.8% 정도의 꾸준한 복리로 수익이 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25%의 수익만 꾸준히 날 경우에도 충분히 여러분들도 워렌 버핏만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가치 투자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이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식 방송이라든지 이런 보시는 분들은 어떤 전문가가 뭐 이런 종목이 좋다, 어떤 전문가가 또 저런 종목이 좋다, 여러 가지 종목 추천들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편입하기보다는 어떤 종목에 더 힘을 줘야 되는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무조건 어떤 뭐 좋다고 추천주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100% 바로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종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공부를 해보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서 편입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지게 됩니다. 첫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이 회사가 과거에 얼마만큼 돈을 벌어왔고 현재 얼마만큼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만큼 돈을 벌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윤 추구입니다. 뭐 우리나라든 외국, 미국이든 뭐 전체적인 모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 추구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께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윤 추구입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배당이 늘어나게 되고 배당을 많이 늘어날수록 투자자들도 투자의 자산이 늘어나는 가장 심플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시고 기업이 가장 첫 번째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즉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기업,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즉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것만큼 현재 주가가 싸다, 비싸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밸류에이션입니다. 즉 싸면 쌀수록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싸면 쌀수록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싸다라는 것은 주가 자체가 1,000원, 2,000원 이게 싸다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10,000원, 20,000원이라도 회사가 버는 실적 대비해서 뭐 퍼가 몇 배라든지 뭐 이 정도 됐을 때 충분히 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전마진입니다. 이때 안전마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이 포함됩니다. 심리적인 안전마진, 자산적인 안전마진, 상승률에 따른 안전마진 여러 가지 안전마진은 해석하는 차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 여러 가지를 보면서도 첫 번째 심리적인 안전마진, 즉 내가 이 회사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나서도 편안히 발을 뻗고 잘 수 있느냐,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성, 공부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인 안전마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마진이라고 보는 것은 내재 가치 대비해서 앞으로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기업은 20% 정도 상승할 수 있고 B라는 기업은 50% 상승할 수 있다면 B라는 기업이 약 50% 가까운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촉매제 역할입니다.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가치 말고도 기간적인 내가 A라는 기업을 투자했을 때 기간 대비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적 발표 말고도 그 중간에 어떠한 이슈나 모멘텀이라든지 주가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촉매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네 가지 조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적, 밸류에이션, 안전마진, 촉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체크를 하실 경우에는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어떤 기업에 집중과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과 선택을 할 경우에는 남들보다 좀 더 빠르고 뛰어나고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자, 계속해서 김상윤 팀장께서 이제 종목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최종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입니다. 15%이고요. 그리고 한양ENG가 25%로 가장 큰 비중입니다. 아이테스트 20%입니다. 비중을 늘린 게 주요해서 지금 수익권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손실폭도 많이 줄었습니다. 에로틱 베큐um, 어버브 반도체, 효성은 모두 수익이 잘 나고 있지요. 네, 전체 포트 수익률이 49%입니다. 짱짱합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52%로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고요. 한양ENG가 1% 수익입니다. 아이테스트는 마이너스 5%로 손실이긴 합니다만 한때는 한 9%, 10%까지 빠졌던 것에 비하면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 기업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줄어드는 것이 추세대로라면은 상승속으로 충분히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러티베큐 5% 올라 있고요. 효성도 7%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잘 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김상균 팀장과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플래네이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인사 나누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목요일 순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